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예.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제가 조금 떨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설명회가요, 사실, 일단 오늘 이 설명회 타이틀 자체가 이 최상위권 수시 관련해서 뭐 그런 타이틀이 좀 붙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또 입시 연사님께서 또 사실 계시고, 그게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서는 이제 강사들은 조금의 이제 정보 전달을 빙자한 이제 어떤 홍보 정도를 원래 하는 건데 저는 오늘 홍보를 할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오늘 배부 자료에 제 배부 자료는 넣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홍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여기 이렇게 막 수업 시간 써놓고 저희 반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사실 신빙성이 없을 테니까. 저도 어쨌든 현재 고3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시선에서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이 메인 이슈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는 정확하게 정보 전달 위주로 좀 전달드리려고 정말로 나왔고요. 저희 수업이 왜 이제 제가 홍보할 생각이 없냐면은 저는 사실은 지금 막 이렇게 수업을 크게 하고 그러고 싶은 수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 반에는 중3 때부터 저랑 공부한 학생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수능 잘 봐가지고 저는 올해 안에 대학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수능까지 계속 수업을 할 텐데 지금 이 아이들이 수시까지를 좀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 연사로 서게 된 것 같고 저희 반은 그래서 목표가 이 미적분 내신 1등급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드리게 될 말씀은 올해 미적분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 반에서 어쨌든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 명 한 명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하면서 할 정도의 인원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라서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막 홍보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께서도 미적분 1등급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받으면 좋은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올라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아이들의 상황이 어떨까? 크게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적분 내신 대비를 시작한 아이들. 그러니까 내신 대비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대형 단과 수업의 맛을 봐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신 대비 학원으로 굳이 하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그냥 유지하면서 혼자 내신 대비를 하겠다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든지 간에 사실 내신 대비 학원을 다니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 준비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다만 혼자 한다면 일단은 요걸 좀 체크를 해라. 미적분 내신이 출제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능 특강 위주의 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우리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 이런 수능 기출 문제들 위주의 출제. 세 번째가 조금 곤란한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는 위험합니다라고 턱 꼽아서 말할 학교가 요새는 거의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무래도 정시랑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 변형 위주의 출제를 많이 합니다. 앞서서 영어 선생님께서도 수능 특강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미적분 내신 기출 문제들을 한 2개년치만 보더라도 그 경향이 보여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당해년도 수능 특강을 많이 냅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하지만 또 일부 학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내신형 문항이 만약에 이제 포함이 돼버리면 미적분 정말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학교라면. 다만 이제 인근 학교들,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특강 위주의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올해 수능 특강을 이제 풀어야겠죠. 올해 수능 특강은 올해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이나 모의 기출에 대한 변형 학습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혼자 공부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그 변형을 어떻게 혼자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제가 이제 최소 3회독은 하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중간고사 범위만 쳤을 때 3회독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문제 보고 답까지 기억납니다. 풀이 당연히 기억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럼 학교 시험장 들어가면은 다 맞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1, 2학년 때 드러났죠. 그러니까 변형 출제라는 건 사실은 변형 대비를 해도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 수능 특강에 대한 변형 대비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신 대비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어쨌든 그걸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쨌든 자체 변형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2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문제를 뽑아냈습니다. 어쨌든 수능 특강이 2월 달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리 대비가 가능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뭐 공부하면서 저한테 뭐 오늘도 카톡을 한 통 받았어요. 이 문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좀 진하게 할 것 같다. 뭐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또 전달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형에 대한 생각은 꼭 해야 돼요. 만약에 미적분 내신이 되게 절실하다라는 학생들은 이 변형 문제의 출제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조금 공부를 스마트하게 하는 혼자 하는 학생들은요, 작년 수능 특강을 사고 작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보일 거예요. 어떤 기조로 변하는가가.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 PDF 파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본인 학교 기출 문제를 구해서 이런 수능 특강의 문제들이 이렇게 변형됐구나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조가 아마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게 학교별로 출제 패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미적분이라는 거는 문항에 대한 대비만 해서 안 됩니다. 본인 손이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적분은 계산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구구단 테스트를 2세트씩 보는데, 이 구구단 테스트라는 게 3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스피드 테스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항 난이도가 쉽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스피드 어택.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타임 어택 훈련을 스스로 계속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추천하냐면, 반드시 학교 시험 문제 수만큼의 문제를 한번 끊어서 풀어봐라. 학교에서 한 24문제 시험 나오면 24개씩 풀어보는 거죠. 평소에 그냥 문제를 풀 때도. 그러면 그것이 타임을 딱 그러니까 시간 내에 답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내신 대비라는 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 이런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거고,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게 미적분이다. 계산 싸움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미 내신이 절실한 학생들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수시가 지금 조금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더라도 미적분 내신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한마디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요거. 현역들이 N수생들 못 이겨요. 미적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수원수투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수원수투는 제가 작년에 고2 하반기 때 풀렸어도 다 맞아요, 사실은. 공통과목에 대한 능력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수원수투는 지금 수능 봐도 다 맞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어요. 다만 미적분이 사실 중등 단계부터 선행학습의 횟수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등 올라오고 나서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방학마다 짧게 하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높아질 수가 없는데, 재수만 하더라도 1년 내내 미적분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 몇십 회차씩 풀고 몇십 회차씩 풀고 이러다 보면요, 사실 지금 이제 자사고 졸업해서, 자사고는 아시다시피 미적분 내신을 3학년 때 안 하고 2학년 때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 대한 접근도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사고 졸업해서 수능을 무려 3번 본 삼수생 저희 조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미적분에 통달하고 나서 그제서야 수투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이 되면 수투까지 알아서 잡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미적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뭐 수투 조금 잘하더라도 결국은 그 재수생, N수생들과의 격차, 결국 수능 싸움에서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 한 번에 수능 잘 볼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공부량이 안 따라와져요, 진짜로. 근데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기만 하더라도 그만큼의 공부량이 일단 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요게 저는 되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수능 미적분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신 대비만 아이들이 해주더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진 못하더라도 분명히 동등한 수준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이 평가원이 수학 시험을 출제하는 요 패턴을 저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과 개념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어떤 멘트, 그게 왜 내신 대비를 통해서 그게 왜 길러질까요? 그거 서술형 때문에. 서술형. 사실 서술형 대비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교과서 멘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1, 2학년 때 아시다시피. 근데 특히 최근에 요거, 그냥 문제만 잘 푸는 아이들이 수능장에 가면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N수생 학생들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교과 개념에 그렇게까지 진심이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이렇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그냥 사설 문제들은 잘 풀겠지만 막상 수능 시험 가면 턱하고 막힙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요. 바로 직전 연도 수능입니다. 25학년도 수능에 미적분 27번. 요거는 향후에라도 아이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갔다 왔는데 뭐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는 혹시 어떻게 이게 뭐 아이랑 혹시라도 대화가 이제 되신다면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27번 문제라고 하면 다 이제 아이들이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너 혹시 27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풀었니? 이 얘기했을 때 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에 따른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논법이 교과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논법대로 안 풀고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풉니다, 보통. 그러면요. 한 절반은 풀고 절반은 막혀요. 절대 막히면 안 되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 막혔다는 건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뚫리는 거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안 뚫리면 아이들이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개념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문제 왜 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 문제 이제 공부했을 겁니다. 최근에 미적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멘트인데요. 결국은 내신에서 우리 1등급 받아요. 내신 만점까지는 힘들어요. 내신 1등급 받읍시다. 우리 1등급 받고 대신에 이제 수능까지 생각한다면 미적분에서 출제되는 8문제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걸 위한 저의 소중한 팁인데 요거 그냥 아이들한테 전달이 가능하다면 한번 전달해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전 이거 정말 중시합니다. 이거 특히 미적분. 현역들이 미적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할 때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하면 되겠지, 또 하면 되겠지. 그럴 회차가 우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반드시 챙겨 놓으려면은 요 소재별로 노트 정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런 거 정리하라고 그래요. 극한 노트라는 건 극한과 관련된 소재에서 되게 특이한 문제를 봤을 때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엔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풀 겁니다. 어디 학원을 다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수능 보는 날까지 아이들이 풀게 된 수학 문제가 몇천 문제 이상일 거예요. 그럼 그 몇천 문제를 수능 직전에 복습 절대 못합니다. 지금 푼 문제 수능 직전에 까먹어버려요.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좋은 문제 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부터 정리해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을 반드시 설득하셔야 돼요. 왜? 서로 간에 좋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지금 공부하는 문제 절대로 흘리면 안 돼. 이거는 수능용입니다, 수능용. 왜냐면 수능까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특히 적분. 적분은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왜? 적분은 꼴 자체가 잘 발견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데 어떤 적분 꼴이 해결이 잘 안 됐어. 근데 그 해설지 보면 해결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발췌해서 노트에다 적어놓고 이건 적분만을 위한 노트야. 이렇게 딱 본인 스스로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언제 이제 효과를 볼 거냐면 9월 모의고사 이후. 제가 연락을 가장 많이 받는 게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떤 연락을 받냐면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연락을 받아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 수능이 2달 남았는데 도대체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은 뭘 다시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 혹시 뭐 정리해 놓은 거 있니? 그럼 대부분 없어요. 그냥 아쉬운 거죠. 그때 가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그거 볼 시기예요.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반년간 잘 정리해 놓은 거 9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복습하면 아이들이 최소한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풀게 될 문제량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건 이제 아이들이 직면해 있는, 미적분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이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미 해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정말 일부의 문제들은 그 계산 없이 또 다른 발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발상은요, 본인이 못했으면 배워도 못해요, 어차피. 지금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결국은 계산으로 뚫어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수능 수학의 기조가 그걸 계산해라라는 의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이런 고민을 가끔은 얘기하잖아요. 나 미적분 공부를 하는데 나 이거 계산할지 말지 좀 고민되는 문제가 많아라고 했을 때 그걸 해야 된대. 그걸 하는 게 요새의 기조래. 이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산력이 곧 미적분 점수로 연결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미적분 내신 대비 좀 어떻게 해야 될지와 미적분 내신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음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